안녕하세요, 청취자분. 네. 오늘은 삶의 복잡한 교차로, 특히 좀 풀기 어려운 개인적인 관계 문제랑요. 이게 또 중요한 직업적 결정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참 간단치 않은 문제죠. 네, 맞아요. 공유해주신 자료가 유튜브 채널 정법 2013의 그 정법 강의 영상 녹취록 일부인데요. 서류상으로는 이혼을 마쳤는데 뭐 여러 사정 때문에 여전히 같이 살고 계신 분의 고충이 있고요. 아, 네. 그리고 동시에 이전과는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규모의 사업 제안 앞에서 느끼는 어떤 혼란 또 고민 이런 게 담겨 있어요. 100억 원 이상 사업이라니? 와, 이게 진짜 큰 기회면서도 엄청 부담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규모가 워낙 크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 논의해볼 목표는요. 이 정법 강의가 제시하는 조언들을 좀 세밀하게 뜯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청취자분께서 겪고 계신 것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좀 명확성을 찾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핵심 원칙들, 이건 좀 같이 찾아보자는 겁니다. 네. 특히 그 개인적인 매듭이 다른 기회들에 심지어 사업적인 성공 가능성에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관점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황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혼 후 동거라는 개인적인 딜레마. 법적으로는 남남인데 한 집에 살면서 숨막히는 고통을 겪고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네. 자료에서는 이혼을 보는 시각이 과거 조선시대하고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다른지 이걸 언급하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시대 변화에 따라서 가치관이 참 많이 변했다. 뭐 이런 걸 먼저 짚어주는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은요. 그 이혼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사회적인 무게중심이랄까요? 이게 이동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이혼이 가문의 큰 흠이고 거의 사회적 금기에 가까웠다면요. 그렇죠. 그랬죠. 근데 이제 현대사회, 특히 자료에서 언급하는 대한민국은 남녀 모두 어떤 지식을 갖추고 스스로 삶을 책임지고 경영해야 하는 그런 시대로 변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스스로 경영한다. 네. 그래서 이혼 자체가 예전처럼 절대적인 낙인 이렇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이런 사회적 변화를 먼저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개인의 선택, 책임 이게 더 중요해진 시대다. 이런 맥락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이혼 자체는 뭐 흠이 아닐 수 있겠지만요. 이 분이 겪는 고통의 핵심은 이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같이 살고 있는 그 뭐랄까 모호한 상태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료에서도 숨 막힌다, 힘들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그냥 불편하다 이걸 넘어서는 어떤 실존적인 고통?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을 자료는 좀 날카롭게 파고들어요. 이 애매하고 명확하지 않은 상태를 일종의 막힘 상태다. 이렇게 규정을 하거든요. 막힘 상태요? 네. 여기서 막힘이라는 건 관계가 분명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기운이나 흐름, 이게 차단된 상태로 의미하는 것 같아요. 기운이나 흐름. 네. 특히 자료에서는 자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산, 바다 이런 환경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근본적인 원리나 법칙 아니면 좀 더 높은 차원의 질서 이런 걸 의미하는 걸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자연의 원리? 네. 이 자연의 원리에 따르면 두 사람 관계가 호적상으로는 정리가 됐을지 몰라도 실제 생활 공간을 공유하면서 여전히 얽혀 있다면요. 이 연결이 새로운 가능성, 그러니까 자연이 보내주려는 도움이나 어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통로를 막는다는 겁니다. 그 연결 자체가 통로를 막는다. 네. 이미 존재하는 연결이 너무 강해서 제3의 어떤 긍정적인 연결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 이런 비유를 쓰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논리는 당장의 현실적인 편의나 아니면 서로에 대한 연민 같은 것 때문에 명확한 분리를 미루는 것이요. 이게 단순히 불편한 상황을 연장하는 것 넘어서 각자에게 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나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 자체를 적극적으로 막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와, 이거 얼핏 들으면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좀 보이지 않는 힘이나 운명의 개입 이런 걸 전제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관계의 명확성이 중요하다는 점은 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시되는 조언 역시 상당히 직접적이고 단호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명확한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단호하군요. 네, 이게 바로 자연으로부터 새로운 지원과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자료에서는 호적까지 정리됐다면 정확하게 조금 갈라져서 살아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표현까지 쓰면서요. 그렇게 해야 비로소 자연이 각자에게 맞는 도움이나 역할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달라져서 살아라. 만약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시적인 동거가 불가피하다면 아주 엄격한 규칙, 예를 들어서 사소한 갈등이라도 생기면 즉시 헤어진다. 이런 식의 약속을 정하라고 제안하긴 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차선책일 뿐이고 근본적으로는 완전한 분리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 차선책일 뿐이다. 네, 분명 쉽지 않은 결단이지만 이 자료는 그 결단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질서나 원리를 현실적인 어려움보다 우선시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명확한 정리, 그러니까 갈라섬, 이게 먼저 되어야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군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이 개인적인 문제랑요. 두 번째 질문, 즉 100억 원 이상의 거대한 사업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 고민을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겉보기에는 이게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별개 문제 같죠. 네, 청취자분께서는 이 제안이 본인 역량에 맞는 건지, 혹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은 아닐지, 아니면 정말 큰 성장의 기회인지 이걸 분별하기 어렵다고 하셨죠. 규모가 워낙 크니까 당연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자료는 이 두 문제를 어떻게 연결하고 있나요? 바로 이 지점이 이 자료의 핵심적인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즉 이혼 후 동거라는 그 명확하지 않은 상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요.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고통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이 거대한 사업 제안 앞에서 불확실성을 느끼고 또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고 직접적으로 연결을 합니다. 와, 이유가 된다고요? 네, 자료에 따르면 작은 일 하나를 정리하지 못하면 내 앞에 오는 어떤 일도 바르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매듭, 즉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더 큰 일 역시 제대로 해낼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의 정돈 상태가 외부적인 성공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죠. 여기가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는 지점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의 관점은 100억 원짜리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단순히 뛰어난 사업 계획이나 충분한 자금력, 시장 분석 능력 같은 이런 외적인 조건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쩌면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의 내적인 상태,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의 명료함과 안정성, 이게 필요하다는 거군요. 해결되지 않은 개인적인 문제가 마치 보이지 않는 장애물처럼 작용해서 사업에 필요한 긍정적인 환경이나 결정적인 도움을 끌어당기는 걸 방해한다. 이런 생각인 거죠. 맞습니다. 이야, 이거 일반적인 경영학적 관점하고는 상당히 결이 다른 접근법인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 지점에서 자료는 인연과 성불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다시 한번 강조해요. 인연과 성불이요? 네, 여기서 인연이라는 건 단순한 만남이나 인간관계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어떤 중요한 일을 성사시키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나 연결, 혹은 기회까지 포함하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아, 사람, 연결, 기회까지? 네, 그리고 성불은 이러한 좋은 인연이 마치 축복이나 당연한 결과처럼 주어지고 실현되는 상태, 이걸 의미하는 듯 보이고요. 자료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개인적인 삶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설령 좋은 사업 제안, 즉 기회가 오더라도요. 그 일을 성공시키는 데 필요한 결정적인 도움을 줄 인연, 그러니까 사람, 자원, 지원 같은 거죠. 이런 인연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거나 만나더라도 그 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하고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 만날 수 없거나 유지할 수 없다. 네, 즉 성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 결과 제안은 들어왔지만 그것을 현실화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당사자의 내부적인 상태나 환경이 불안정하면 그 도움을 온전히 받아들이거나 활용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가 청취자분께 주는 핵심적인 조언은
당장 그 100억 원짜리 사업 제안 자체의 타당성이나 리스크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법,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즉 이혼 후 동거라는 개인적인 상황을 먼저 명확하게 해결하라는 것이군요. 네, 바로 그거죠. 큰 매듭을 풀기 전에 엉켜있는 작은 매듭부터 풀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사업의 성공 여부가 개인의 내적 상태와 직결되어 있다니 이거 상당히 내면지향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제시된 핵심 원칙은 명확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불균형부터 바로 잡아라. 혹은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매듭은 제일 먼저 잘못된 것부터 풀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제일 먼저 잘못된 것부터. 네. 개인적인 상황이 명확하게 정리되면, 즉 이혼한 상대와 물리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완전히 갈라져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면 비로소 자연히 그 사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올바른 지원, 즉 적절한 인연, 사람, 도움, 기회 같은 것들을 보내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아, 환경이 조성된다? 네. 기반이 불안정하고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해도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거대한 성을 쌓으려는 시도처럼 비효율적이고 위태롭다고 보는 거죠. 아, 그렇죠. 모래 위에 성 쌓기. 네. 개인적인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어야만 비로소 외부에서 오는 큰 기회나 도움, 즉 인연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활용할 준비가 된다는 관점입니다. 먼저 내면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요. 청취자분처럼 이렇게 복잡한 개인적, 직업적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 분들께 이 자료는 어떤 궁극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 번 강조된 것처럼 역시 내면의 명료함,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회피하지 않고 직면해서 해결하는 것, 이 중요성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핵심적인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모호함이나 미해결된 문제가 인생의 다른 영역, 심지어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거대한 사업 기회 같은 영역에서의 진전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 이 주장이 상당히 강렬하게 다가오네요. 네, 이건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요. 이 자료는 개인적인 삶의 질서와 명료함이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 이걸 넘어서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직업적 성공을 포함한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 능력, 그러니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필수적인 기반이 된다는 아주 총체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필수적인 기반이다. 네, 불편한 타협 속에 그냥 안주하기보다는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명확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결단력이 역설적으로 외부의 지원, 즉 자연이 보내주는 필요한 인연을 만날 기회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결단력이 열쇠가 된다. 네. 또한 중요한 점은 자신의 상황이 명확하게 정리되고 난 후에 찾아오는 인연의 소중함을 알고 그 관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까지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인연을 소중히 대해야 한다. 그렇죠. 그 인연을 통해서 사업이든 다른 일이든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단순히 도움을 받는 것을 넘어서 관계를 책임감 있게 잘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혼 후 명확한 분리와 같은 어찌 보면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의 매듭을 푸는 것이요. 단순히 심리적인 평화나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을 넘어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큰 직업적인 기회를 현실화시키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독특하면서도 깊이 있는 관점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네, 결국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도착하고 또 그 도움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드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고 그 시작은 내면의 질서를 바로잡는 데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개인의 내적 상태가 외부 환경과 기회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어렵더라도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 자체가 성장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명확한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을 자연히 알아보고 돕는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 자연이 돕는다. 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얽혀있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직면해서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지나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다른 기회들이 제대로 펼쳐지고 그 기회를 잡을 힘도 생긴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혼 후 동거 문제나 100억 원 규모의 사업 제안이라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넘어서서요. 혹시 청취자분의 삶 속에는 어떤 영역이 있을까요? 어쩌면 스스로는 사소하다고 여기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명확하게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영역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기회나 도움, 어떤 긍정적인 인연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근본적인 매듭은 아닐까요? 생각해 볼 지점이네요. 네. 그것이 특정한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떨쳐내지 못하는 오래된 습관일 수도 있고요. 혹은 마음속 깊이 자리한 미해결된 감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청취자분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그 매듭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조용히 성찰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